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이라는 길.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지나가야만 하는 길을 만나게 됩니다. 피할 수도 되돌아갈 수도 없는 삶의 길. 우리는 모두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토끼가 벼랑을 따라 달아나면서 열어준 길, 토끼비리. 우리나라 옛길 가운데 가장 험난한 길입니다. 토끼비리는 고려 말과 조선 초의 문신이었던 권근이 쓴 견탄원기에서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낭떠러지를 따라 사다리길로 길을 열어서 사람과 말들이 겨우 통행한다. 위에는 험한 절벽이 둘러있고 아래에는 깊은 시내가 있어 길이 좁고 위험하며 지나는 사람들이 모두 떨고 무서워한다. 그 토끼비리는 이곳에서 옛날부터 부르던 지명을 따온 것인데요. 옛날 문헌에 보면 광갑천, 또 토천, 또 토잔 이런 용어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토천, 토잔 할 때 천자 같은 경우에는 옮길 천자를 쓰는데 이렇게 바위가 있는 부분에 이 바위를 깎아내어서 길을 닦는 걸 갖다가 천도라고 하고요. 또 바위와 바위를 연결하는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갖다 대어 놓은 부분을 갖다가 잔도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옛날 도로의 옛길에 옛길을 만드는 공법이랄까요? 뭐 이런 것들이 이 토끼비리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토천, 토끼비리의 배경이 된 역사적 사실은 삼국사기에도 기록돼 있습니다. 고려 태조왕건이 견훤과의 일전을 앞두고 남하하다가 길이 막혔는데 마침 군사를 보고 놀란 토끼가 벼랑을 따라 달아나는 것을 보고 길을 냈다는 내용입니다. 토끼비리는 풍경화에도 등장하는데요. 조선 후기의 문필가 권섭의 손자 권신흥이 그린 그림입니다. 토끼비리의 산허리를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실감나게 그려져 있습니다. 누군가는 생계를 위해, 누군가는 출세를 위해 반드시 넘어야만 했던 이 고갯길은 우리가 수없이 마주쳐야 했던 삶의 길이기도 합니다. 토끼비리가 있는 문경세제는 1414년에 만들어진 벼슬길이면서 영남과 기호지방을 잇는 조선시대의 옛길입니다. 장구한 세월 동안 역사의 온갖 풍상과 애환을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는 이 고개는 옛 선비들도 무수히 지나쳤을 겁니다. 토끼비리로 가는 첫 번째 길의 시작은 하늘제가 열어줍니다. 청아한 기운을 가득 머금고 고즈넉한 편안함을 선물하는 백두대간의 고갯마루.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한반도의 가장 크고 긴 산줄기 백두대간. 하늘제는 백두대간 고갯길 중에 가장 오래된 옛길입니다. 하늘제는 문헌에 기록된 한반도 최초의 계획도로인데요. 하늘자의 다른 이름인 계림령에 관한 기록은 삼국사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삼국사기는 신라 아달라왕 3년 4월에 계림령을 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제는
생각보다 평탄하고 널찍한 길을 열어줍니다. 한양과 영남을 수없이 오갔을 보부상들은 고즈넉한 자연 속을 파고드는 이 길목에서 걸었다 쉬었다를 반복했습니다. 고단한 일상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길 염원하기도 했습니다. 새롭고 밝은 미래 세상이 열리길 기원하면서 삶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늘재를 지나 토끼비리로 향하는 길. 석탄을 실어 날랐던 문경선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원 개발을 위해 만들어진 철도. 철로는 폐쇄된 지 오래됐지만 문화체험 공간으로 탈바꿈하며 그 쓰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족과 연인, 친구들과 거닐며 삶의 피로를 씻어내기에 좋은 길이 됐습니다. 문경 옛길의 역사를 한눈에 살필 수 있는 곳. 조선시대에는 각 지역에서 서울로 가는 9개의 주요 도로가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영남 지방에서 서울로 가는 영남대로였습니다. 영남대로는 부산에서 대구, 문경세제, 충주, 용인을 지나 서울로 이어져 있으며 거리는 약 960리에 이릅니다. 실제 영남대로를 끝에서 끝까지 걸어서 가면 약 14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토끼비리로 가는 길목의 한 기슭. 꾸밈없이 수수했던 선조들의 삶의 흔적이 여기 남아 있습니다. 토끼비리 지역의 점토와 유약은 도자기를 만들기에 가장 좋은 재료였습니다. 게다가 땔감도 풍부했던 이곳에 8대에 거쳐 조선 가마의 맥을 이어오고 있는 김영식 명장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순박한 심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도자기의 색채와 형태가 자연스럽고 아름답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그 벽자의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조선 전기에는 눈같이 흰 그 설백색, 중기에는 또 회백색, 이제 말기에는 청백색이거든요. 그 청백색을 고유로 그 잘 재현하는 게 바로 이 조선의 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토끼비리 가는 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가마인 망댕이요가 있습니다. 1843년에 처음 만들어진 우리나라 특유의 칸 가마입니다. 칸마다 통풍 장치인 살창 구멍이 있어 불길의 흐름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그러면 그릇이 더 견고해진다고 합니다. 망댕이가 뭔가 하면 제 손에 들고 있는 이 흙 덩어리가 망댕이입니다. 약 한 25cm 정도 되는 어른 장단지만한 흙 덩어리를 말하는 겁니다. 망댕이의 가마의 장점이 뭔가 하면은
돔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이 아주 원활하게 막히지 않고 원활하게 돌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게 바로 이 망랭이 가마입니다. 소박하면서도 자연스러운 멋이 배어 있는 도자기는 보부상에 의해 토끼 비리를 지나 대구 지역의 시장까지 판매될 정도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토끼 비리로 가기 위한 두 번째 시작점인 송림 고분군입니다. 신라시대에 만들어진 고분이 여기 있는 건 신라가 한강으로 세력을 넓혀갈 당시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흙길 사이로 구부러진 산책길이 자꾸만 발길을 멈추게 합니다. 궁핍한 데다 처지가 불운했다고 알려진 조선 보부상들도 이곳에서는 한숨 쉬어갈 여유를 누렸길 바라봅니다. 토끼 비리로 가는 길. 보부상을 비롯해 사람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늘제에서 출발한 사람도 고분군에서 출발한 사람도 석현성 진남문을 지나갔습니다. 간절한 소망을 가슴에 품고 벅찬 희망을 꿈꾸며 넘었던 힘든 고갯길은 되돌아갈 수 없는 삶의 길입니다. 부산에서 한양으로 가는 관문이었던 석현성 진남문. 영남 관문으로서 역사적 가치를 지닌 진남문의 지금의 모습은 지난 2004년 문경시가 고증을 거쳐 복원한 것입니다. 진남문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펼쳐진 석현성의 모습은 훨훨 날아가는 새의 날개를 연상하게 합니다. 석현성과 진남문이 있는 이곳은 영남도로상의 가장 중요한 길목이었습니다. 이곳을 지나지 않으면 한양으로 갈 수 없는 그러한 중요한 길이었기 때문에 이곳 주변에는 성황당, 또 돌곡의 성황당을 비롯해서 주막거리, 또 가장 험난한 길인 토끼길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석현성을 지나면 고모산에 있는 포곡식 산성이 나옵니다. 서쪽과 남쪽은 영강이 감싸고 있고 동쪽에는 오정산에서 뻗어내린 험한 산등성이가 있습니다. 삼국시대에 만들어진 고모산성은 천연 요새로 유명합니다. 지리적으로 타고난 요새였던 만큼 예나 지금이나 오르내리는 길이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산성의 전체 둘레는 1300m이며 동서남북 4개소의 문터가 남아 있습니다. 돌을 차곡차곡 쌓아 빈틈없이 이어지는 성벽의 곡선. 부드러운 자태를 뽐내고 있지만 방어 요새로서의 팽팽한 긴장감도 놓지 않은 듯한 모습입니다. 고모산성을 내려와 토끼 비리로 가는 길. 문경세제는
과거를 보러 가는 영남의 선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양으로 갈 때 중령으로 가면 죽죽 미끄러지고 추풍령을 넘어가면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는 데 반해 문경세제를 넘으면 말 그대로 경사를 전해 듣고 새처럼 비상할 거라는 미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꿈을 이룬 이는 소수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선 후기의 학자 유우잠은 세제 마루턱에서 해마다 여름비, 해마다 과객신세, 필경엔 허망한 명성으로 무엇을 이룰 수 있을까라며 낙향길을 묘사했고, 박등령은 해마다 올라오는 한양이었으나 금년처럼 우울하고 쓸쓸한 여행길은 없었다라고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던 길은 멈출 수 없고 삶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토끼 비리로 가는 길에 성황당이 있습니다. 길이 풍기는 신성함 때문인지 이 길을 지나던 길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성황당 앞에서 안녕을 기원하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기댈 곳은 성황당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조심스레 쌓아 올린 길가의 돌무더기와 비석, 정자나무 앞에서도 사람들은 머리를 숙였습니다. 자신의 간절한 바람이 제발 하늘에 가 닿기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성황당과 돌무더기는 실제로 사람들에게 여기가 어딘지 또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이정표 역할도 했습니다. 성당 같은 경우에도 1797년에 이 성당이 완성되는데요. 그 이전에는 그냥 정자목 혹은 저 옆에 보시는 돌무더기 이런 것들로 존재했었고, 도로변에 만약에 이런 것이 있다면 나그네들의 휴식 장소인 정자목이 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정표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마을과 마을 간의 경계선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 그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이 그런 성당 이정표 뭐 이런 걸 할 수 있죠. 토끼 비리로 향하는 길, 나그네가 잠시 쉬어갈 주막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선조들의 삶의 애환과 채취가 오롯이 스며 있는 곳. 주막은 예나 지금이나 마음 편히 쉬어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공간입니다. 주막은 대개 한두 개의 침실과 술청을 갖춘 작은 규모였고, 주로 시골 장터나 삼거리 길목, 나루터와 같이 길손의 통행이 잦은 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조선시대의 주막은 나그네가 하룻밤을 쉬어가는 곳이었고, 팔도의 소식과 문물을 나누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604년에 편찬된 갑진만록을 보면 우리나라에는 주막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남이나 삼남 대로변에 있는 주막에도
술과 말을 먹이기 위한 풀, 그리고 뗄나무밖에 없어서 나그네들은 생필품을 가지고 다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거운 어깨짐을 진 보부상들에게도 주막은 한숨 돌릴 수 있는 훌륭한 쉼터였습니다. 하지만 길 떠난 나그네들의 마음은 대부분 외로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 중기의 문신 임수경은 새벽길이라는 시를 통해 나그네들의 쓸쓸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새벽길에 오르면 진작 한이바람을 타게 되네. 달진 뒤에야 첫 닭이 울고 새벽 추위에 물 한 개 인다. 외딴 주막엔 다듬이 소리, 빈 숲엔 벌레들 노래, 스스로 가엾다 천리 밖에서 기리 뿌리 뽑힌 쑥대로 떠돌며. 김홍도의 대표작인 단원 풍속 화첩에서 옛 주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프로 엮은 지붕 아래 초립을 쓴 남자가 그릇을 기울여 남은 국물을 떠먹으려 하는 모습이 사실적입니다. 김득신의 주막은 좀 더 많은 인물이 등장하며 다양한 상황의 주막을 그려내고 있는데요. 소를 몰고 온 농부, 그리고 쉬어가려는 선비 일행의 대조적인 모습이 눈길을 끕니다. 험하고 먼 길을 지나 드디어 토끼비리, 벼랑을 깎고 바위를 깨뜨려서 만든 길입니다. 위에선 날카롭게 돌출된 바위가, 아래에선 급한 경사의 산새가 오가는 이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수백 년 동안 길손의 무게를 견뎌낸 석회암 바위는 눈에 띄게 반질반질합니다. 한일제와 고분군에서 출발해 이곳까지 오는 길. 석현성과 고모산성에서 만나 성황당, 주막을 지나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사람이 지나다닌 흔적이 마치 화석처럼 뚜렷하게 남아 지난 세월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토끼비리는 영남에서 한양을 가려면 꼭 거쳐야만 했던 길입니다. 산허리 절벽을 따라 굽이굽이 약 7km가량 이어지는데 까마득한 낭떠러지가 이 길을 지나는 모든 이들에겐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선비와 보부상은 물론 많은 나그네들이 이 길을 지나 한양 천리를 오갔습니다. 영남대로 옛길 가운데 가장 험난한 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직접 걸어서 지나야 했던 토끼비리. 이 길을 지날 때만큼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삶의 무게가 주어졌습니다. 조선시대 영남대로에 지나는 사람들이 이 길을 지나면서 한 편의 시를 이렇게 남기기도 했었죠.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아주 좀 흥미로운 사실들이 이 길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험하고 거친 옛길을 지나야 했지만 걸음마다 선물처럼 주어지는 풍광은 황홀합니다. 마음은 차분해지고 걸음은 침착해집니다. 그렇게 벼랑을 깎아 만든 토끼비리도 한 걸음 한 걸음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일종의 느림의 미학이죠. 천천히 가면서 주역 주변 경관, 또 개인의 삶,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북쪽에서 달려온 백두대간이 방향을 틀어 영남을 감싸는 길목이 문경입니다. 그 옛날부터 문경세제는 걸어온 길과 가야 할 길을 첩첩이 가로막았습니다. 고향도 한양도 보이지 않아 더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고단함이 묻어나는 슬픔은 진도 아리랑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문경세제는 웬 고갱고, 구부야 구부구부가 눈물이로구나. 하지만 눈물을 훔치고 고비를 넘기면 삶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삶의 길은 혼자만 걸어온 길이 아닙니다. 길 위에 시간이 더해져 역사가 되고 그림과 시가 만들어졌습니다. 영남대로에서 가장 오래된 옛길 토끼비리. 이 여정을 지나온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황홀한 풍광. 삶이 길이 되는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